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0월 2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11월 들면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11월에 두 개의 1심 선고, 위정교사와 선거법, 선거법이 먼저죠. 구형 2년 받은 선거법 11월 15일, 구형 3년 받은 위정교사 11월 25일, 두 개의 1심 선고가 다가오니 상당히 초조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날 11월에 들어서자마자 본인이 11월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아칠 것을 예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2일 날 장애 집회를 시작을 사실상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보고대회 그렇게 해서 장애 집회에 들어가는데 당 안에서 롱패딩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겨울 내내 이제 1심 하고 나면은 또 검찰의 추가 수사도 있고 2심도 있고 하니까는 끝까지 이 장애에서 탄핵 캠페인을 펼쳐나가겠다는 그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래서 11월에 뭔가 큰 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재명에게 새로운 이 복병이 나타났다. 이런 말들이 최근에 법조계에서 많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예정된 것은 11월에 두 개의 1심이죠.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이 상당히 빨리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것이다. 거긴 또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고 있죠. 대장동 저승사자 이렇게 불렸던 그리고 이하영에게 이재명의 공범이죠. 이하영에게 9년 6개월 중형 선고를 내린 신진우 부장판사가 1심을 맡아서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북한 조선노동당의 뇌물준 사건.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신속히 진행이 돼서 내년 초 이러면 내년 연말이든 내년 초에 이재명의 1심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이재명에 대한 법정 구속을 바로 할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현역 의원 법정 구속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좀 보충 설명을 드릴 게 있고 이재명을 결국 이재명이 감옥에 가는 것은 지금 재판 1심이 곧 나오는 위정교사나 선거법이 아니고 실제로 감옥에 가는 것은 대북 송금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이화영 재판을 1년 8개월 동안 해오느라고 신진호 부장판사가 대북 송금 과정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재명이 이제 공판 준비기일 2번 했고 한 번 더 하고 바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다지 재판을 끌 게 없습니다. 이미 정인 신문들도 다 했고 그리고 특히 이화영의 2심 선고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저번에 김성태 정인으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곧 나오고 하면은 10월 말에 결심 선고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2달 준비를 해서 1심을 한다. 그러니까 구형을 하고 나서 연말이면은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연말에. 이화영의 죄송합니다. 1심이 아니고 2심. 이화영의 항소심입니다. 2심. 이화영의 2심 선고가 연말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원 고법에서 굉장히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말에 이화영의 2심이 나오면은 대북 송금 부분과 관련해서 신진우 부장판사는 2심 결론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는 다시 정인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심 선고를 내년 초에 이하영의 2심 선고가 나온 직후에 연말이나 연초에 1심 선고를 내릴 수가 있는데 자, 관심은 이겁니다. 1심 선고를 하면서 대북 송금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이 대북 송금 1심을 하면서 법정 구속을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법정 구속. 자, 이 대북 송금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죄죠. 그러면은 법정형이 유기면은 징역 10년 이상 아니면 무기징역이 처하는 그런 중형인데 그것을 1심에서 하면서 법정 구속 일반인 같으면 그 정도 형을 받으면 법정 구속을 하죠.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으면은. 자, 그런데 이재명은 전직 현직 대표이기 때문에 전직 대선 후보고 해서 법정 구속을 안 할 거다. 그것은 이 신진호 부장판사 스타일과는 맞지 않죠.
신진호 부장판사는 아주 강골 판사고 그 전에 이재명의 후임자죠. 은수미 성남시장, 현역 성남시장인데도 그때 정치자금법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바로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법정 구속으로 결국은 감옥에 가면서 이 혼란이 지금 전국 혼란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물론 1심 선고가 나왔을 때도 많이 흔들리겠지만은 대북송금 수원지법에서 하는 그 법정 구속으로 이재명이 종식될 수가 있다, 퇴출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이 이 법정 구속을 현역 의원을 법정 구속을 시키려면은 이게 일전에 좀 혼선을 들었었는데 서종욱 변호사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법정 구속이라도 이게 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때와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법정 구속이라도 뭐냐면은 국회가 회기 중이면 현역 의원의 경우에 국회가 회기 중이면은 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그렇고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해야 되고 비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회기 중에 현역 국회의원이 체포가 되더라도 회기 중에 또다시 이제 풀어달라고 또 의결을 하면 또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내년 초에, 법정구속, 신진호 부장판사가 법정구속을 시키면서 그때 이제 비회기 같으면은 바로 그냥 구속시키면 되는데, 또 예를 들어서 뭐 1월이든 2월이든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또 방창국회를 열고 하면은 국회 또 체포동의안을 또 받아야 되죠. 저번에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이재명은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두 번이 해서 한 번은 부결되고 한 번은 가결됐는데 이번에는 판사가 법정 구속을 시키는데 체포동의안이 올라가겠죠. 이 회기 중이면은. 자, 그러면은 과연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인가, 가결시킬 것인가.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왜냐하면은 11월에 두 개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거기서 피선거권 박탈형 그리고 선거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형량을 받아든 상태에서 어차피 이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되면은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도 못 나가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그 상황이 딱 있는데 만약에 법정 구속을 수원지법에서 이것을 두 개의 선고는 서울중앙지법이고 수원지법에서 그 직후에 11월 달에 나오고 그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 법정 구속을 신진호 부장판사가 시도를 해서 이게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 손절론에 막 일고 있을 텐데 그거를 부결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 부결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어차피 부결시켜도 이재명 체제로는 견디지 못한다는 걸 다 이제 인식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재명을 또 부결을 시키면 방탄 정당 이런 또 오명을 덮어쓰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아마 이재명의 법정 구속에 의한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철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어떤 대법원 확정 판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법정 구속, 특히 대북 송금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정리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그 전에 이 조국 항운하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당의 대표 조국 그리고 원내대표 항운하. 조국은 이제 11월에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미루다가 11월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게 거의 이제 분명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고, 그래서 조국도 그걸 눈치를 챘는지 11월 2일에 또 조국은 조국 나름대로 대규모 무슨 대구 가가지고 탄핵 집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탄핵 대회를 열겠다. 자, 자기가 11월 달에 이 최종 확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받으면은 바로 본인 발로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걸 알죠. 거기에 대비해서 11월 달에 전국을 다니겠다 하는데 그건 이제 11월에 본인의 구속이 임박했음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당의 황운하는 11월 21일에 2심 선고가 나옵니다.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그 하명 수사를 울산경찰청장일 때 했던 혐의죠.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죠. 그런데 법정 구속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심에서 검찰이 5년을 구형을 하면서 반드시 법정 구속을 시켜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황운하는 11월 21일에 2심 3년을 받으면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때 정기국회 중이니까 또 체포동의안이 갈 텐데 체포동의안이 가도 지금 어떻게 국민의 그러니까 이 조국당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당까지 이렇게 방탄을 해주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가결이 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법정 구속의 어떤 테스트가 될 수도 있겠죠. 황운하의 11월 21일 법정 구속이 연말 아니면 연초의 이재명 법정 구속에 앞서서 일종의 현역 국회의원 법정 구속되는 그런 또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역 의원 법정 구속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현역 의원의 법정 구속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똑같은 절차를 받는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전에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정두원 의원, 지금 작고한 정두원 의원이 2013년 1월에 이 정치자금법 위반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역 의원인데 법정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국회 회기가 아니어서 구속영장이 즉시 집행이 됐습니다. 그때는 국회 회기가 아니어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다시 회기가 시작되면은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석방을 이제 요구하면은 국회의장이 법무부를 통해 검찰의 석방을 요구하면은 다시 이제 석방이 되는데 이제 그때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도 법정 구속을 할 때는 회기가 아니면은 바로 구속이 집행이 됩니다. 그 사례가 정두원 의원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했는데 강주 고법에 출석을 했다가 법정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하는데 가결을 했죠. 그런데 가결이 됐는데 박주선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때 가결이 되고 6일 후에 법정 구속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는 그 회기 때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표기를 붙여서 가결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두원 의원은 비회기 중에서 바로 그냥 구속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2022년에 뇌물 혐의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징역 7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 전에 비회기 때 그러니까는 체포동의안 처리 없이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났는데 다시 중형을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구속인데 재구속된 것도 있는데 법정에서 바로 재구속했기 때문에 이것도 큰 틀에서 법정 구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과거 국회의원들 사례를 보더라도 이 비회기면은 이재명이 비회기에 만약에 재판 일정이 잡히면은 바로 법정 구속을 신진호 부장판사가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회기 중이면은 체포동의안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때 이재명에 대한 손절론이 확산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